한국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빅 이슈에 휘말리며 주요 국가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대상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주변국 일본과 중국 때문에 일어난 일들인데요. 한 가지 공통점이라면 한국 혼자서 해결이 어려운 일을 다른 나라에서 들고 일어나 한국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BTS의 6.25 전쟁 발언도 외신이나 다른 나라가 가만히 있었다면 다시 한번 한한령이 내려왔을지도 모릅니다. 중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을 여러가지 이슈 몰이를 해서 혼란에 빠뜨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BTS RM 발언은 심지어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 한국과 엮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빠르게 간파한 뉴욕타임즈,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 등은 일제히 중국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냈고, 이는 곧 중국 당국이 당황하며 급하게 진화하는 국면을 불러일으켜 하루 만에 사태가 급반전됐습니다. 현재 독일에서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 국면을 보이는데 이번엔 사건 내막이 알려지며 놀라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 미테 구청장이 관련 사안을 밝히면서 일본에서 이렇게까지 했나라는 의문도 듭니다. 한편 일본의 대응 방식을 이제 한국도 잘 파악해서 앞으로 관련 이슈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일본은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약 1,000만 달러의 예산을 집행해 집요한 압박을 가한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우선 현재 독일 시민들을 비롯해서 사회 곳곳에서 한국의 소녀상 철거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독일 당국은 소녀상 철거를 일단은 보류하겠다는 쪽으로 결정을 바꿨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일본 우익 네티즌들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모두 가짜뉴스라고 현실을 부정합니다. 그야말로 분위기가 급반전된 것인데요. 주된 이유로 지난 7일 독일 베를린의 미테구가 소녀상 철거 결정을 내린 뒤 독일 사회에서 이 문제가 이슈의 중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독일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일단 일본 장관 2명이 대놓고 성명을 발표한 것이고, 독일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의 전화는 물론이고 이메일 등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항의를 많이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철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독일 미테 구청장은 이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소녀상 철거 결정은 구에서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고 독일 연방정부의 압박이 심했다고 토로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일본의 외교적 요구를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이런 식으로 독일의 소녀상을 철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비슷한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양상이 다소 달랐던 것입니다. 독일 미테구에 설치된 소녀상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워졌습니다. 독일 관계당국과 한국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가 관련 사안에 대해서 오랫동안 협의를 거친 결과로 세워졌으며, 이때 독일 당국은 별다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여느 때처럼 비슷하게 설치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녀상이 설치된 지 보름도 되지 않아서 돌연 독일 당국이 철거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독일 당국이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강제 철거 명령을 내린 것은 물론이고 뭔가에 굴복했다는 인상이 듭니다. 이것을 알아차린 독일의 시민들은 물론이고 진보당을 비롯해서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은 일제히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선 슈레더 독일 전 총리는 소녀상 철거에 대해서 즉각 반대하며 미테구에 관련 서한을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슈레더 전 총리는 한국인 부인 김소연 대표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이슈에는 적극적인 것이죠. 예를 들어 미국의 호건 주지사 아내가 메릴랜드주 퍼스트레이디인 유미 호건이기 때문에 한국의 호의적인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유력 정치인과 인사들의 아내의 영향력까지 더해져 슈레더 전 총리는 베를린 미테구가 평화의 소녀상 허가를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라고 서한을 미테구에 직접 보낸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서한을 받아본 미테 구청장은 머리가 복잡했을 것입니다. 독일 연방정부는 압박을 하고 있지만 당장 독일 정치계에서 여전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무려 전 총리가 친히 소녀상을 철거하지 말아달라고 편지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독일의 진보정당인 녹색당과 사민당은 소녀상 철거 반대에 관한 성명까지 내며 상황이 커졌습니다. 특히 녹색당의 경우에는 미테 구청장이 속한 당파로 이것이 정치적으로도 압박이 들어오는 것을 뜻합니다. 본인이 속한 당원들이나 유력 정치인들이 미테 구청장에 충분한 압박을 가하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보 색채가 강한 녹색당 내부에서는 일본 극우 정치인에게 굴복했다는 게 굴욕적이라는 표현도 흘러나왔습니다. 진보 정당인 이들은 인권을 비롯해 평등, 자유, 비폭력, 독립 등의 가치를 매우 중요시하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이번 소녀상 철거 명령은 적법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정치 세력에 의해 검열된 권위적 행태라면서 진보파 의원들은 애초에 말도 안 된다는 독일의 결정이라며 일본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일본에서 수도 베를린에 어차피 세워진 조형물을 이번에는 그냥 넘어간 게 낫지 않았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진보정당의 눈에 띄었기 때문에 앞으로 독일에서 비슷한 이슈가 나면 일본은 더 이상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게 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긁어부스럼을 만든 형국인 것이죠. 단시간에 여론은 완전하게 뒤집힌 상황이 나왔습니다. 독일 예술인협회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철거 반대에 관한 성명을 내며 힘을 보탰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커지는 것은 애초에 일본이 상상치 못한 최악의 모습으로 흘러가는 형국이라고 전해집니다. 예를 들어 독도 문제의 경우 이슈화가 되고 알려져야 일본에 유리한 반면에 소녀상 문제는 최대한 신속하고 빠르게 하나하나씩 조용히 처리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알려져봤자 여론이 일본에 유리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소녀상 문제는 독일 전체로 퍼져나가는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독일 시민과 현지 교민 등 300여 명은 소녀상을 지켜야 한다며 본격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행진을 벌이며 미테구의 항의를 거세게 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한국 교민이 많은 게 아니고 대부분은 독일 현지인의 참여로 이번 시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에 미테구의 슈테판 폰 다셀 부청장은 갑자기 나타나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소녀상의 역사에 대해 공부를 했으며 시민들의 참여도 인상 깊었다며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코리아 협회가 소송을 걸었고 그 시간은 상당히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조화로운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며 상황을 진정시키는 모습이 보입니다. 소녀상 철거가 자신의 의도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독일 베를린시는 항의가 너무 거세지자 관련 공문을 홈페이지에 게시까지 하면서 시민들을 진정시킵니다. 독일 주요 언론에까지 대대적인 보도가 이어진다면 그야말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선 이렇게 일파만파 상황이 완전히 꼬여버린 것에 대해서 전략 실패라는 말도 나옵니다. 독일 베를린 연방정부를 외교적으로 설득했을 때 한일 간의 분쟁 프레임으로 몰고 갔다는 것인데요. 독일 미테구가 소녀상 철거의 결정적 원인으로 제시한 한일 간의 대결 구도가 베를린에서 펼쳐지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은 독일의 의견이 아니고 순전히 일본 외교 당국의 아이디어였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독일을 설득할 때 왜 독일에서 한일 간의 싸움이 일어나야 하냐면서 독일은 참으면 안 된다. 이것은 독일과 일본과의 외교에도 좋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순전히 한일 싸움으로 치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과거에는 모르지만 이제 현 시대에서는 통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평등의 이념과 인권 문제가 갈수록 중요시되는 시대적인 흐름이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독일 시민단체 코리아 협회도 소녀상은 한일 간의 대결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의 가치를 알리기 위함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기념하고 기억하자는 뜻이지 일본과의 대결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독일의 시민들도 이에 동조했음은 물론이고 각종 진보당과 예술인협회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가치를 지켜나가는 독일이 일본의 극우 정치색에 굴복하여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또한 독일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독일은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한일 간의 문제에서는 독일과 먼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관련되지는 않았지만 이와 같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논란이 될 때에는 독일은 일본 편에서 판단을 내리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스스로가 저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슈화되면 일본은 불리한 것이죠.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 이후 면역을 주장하며 파격적인 유세 재개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유튜브 도널드 트럼프 채널로 생중계된 플로리다 샌퍼드 유세를 미리 준비한 마스크를 던지며 시작했다. 유세마다 울리는 음악인 미국의 은총울과 함께 등장한 그는 현장을 채운 군중들에게 봉투에 담은 마스크를 여러 개 던져줬다. 제 손으로 박수를 치며 청중들의 호응을 유도한 그는 마이크를 잡고 사람이 아주 많다라며 우리 경쟁자인 슬리피조도 오늘 유세를 열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향 플로리다에 돌아와 기쁘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후 유세에서 당신들의 기도와 지지에 동력을 얻고 겸허해졌다라며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는 끝낼 것이다. 우리는 이 나라를 이전 그 어떤 때보다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는 바이든이 47년 동안 한 일보다 47개월 동안 많은 일을 했다고도 했다.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이념 공세도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은 가장 극자적 의지를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그의 러닝메이트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를 향해서는 그린 뉴딜이 후원자라며 사회주의 의료 보장제도를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이 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라며 이 사람들은 미쳤다. 우리는 이겨야 한다라고 했다. 또 바이든은 좌익 극단주의,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자에게 통제된다라며 그가 이기면 급진 좌파가 나라를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치른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유세 초반 시진핑 중국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김 위원장을 거론한 뒤 그들은 100% 샤프하다라고 찬사를 보낸 것이다. 이어 우리에겐 100%가 아닌 출마자가 있다. 80%도 60%도 아니다라고 했다. 바이든 후보를 겨냥한 말이다. 북한이 알래스카 미사일 방어 체계 제압 가능성이 거론되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했음에도 정적을 비난하며 김 위원장을 칭찬한 것이다. 이날 청문회를 치른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환상적인 미 연방대법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 당선 시 대법관 확대론을 거론, 바이든은 대법관 구성에 관한 질문에 대답을 거부한다라고 몰아세웠다. 이세에선 자신의 코로나19 극복을 과시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이겨냈고 이제 그들은 내가 면역됐다고 한다라며 나는 매우 강력하다고 느낀다. 저 군중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싶다. 걸어 들어가 군중 속 모두와 키스하고 싶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 속 사람들과 아름다운 여성들에게 키스할 것이라고 거듭 말한 뒤 당신에게 크고 깊은 키스를 할 것이라고 과시했다. 아울러 이번 기간 자신을 치료한 월터 리드 국립군병원 의료진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이날 유세는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소식을 알린 뒤 첫 공식 선거 유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에도 백악관에서 법과 질서를 주제로 지지자들을 초청해 연설을 했었다. 일각에선 그가 퇴원하고 백악관 오벌 오피스 업무에도 복귀했지만 여전히 타인의 코로나19를 전염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이날 유세를 불과 1시간여 앞두고 백악관은 케일리 메커넨이 대변인을 통해 타인에 대한 전염 우려가 없다는 숀 홀리 대통령 주치의 소견서를 공개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듣기 위해 현장에 모인 군중들은 거리 두기 없이 자리를 굳혀 앉았으며 상당수가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여전히 민낯이거나 마스크를 덕에만 걸치는 턱스크를 한 사람도 많았다. 트럼프, 김정은의 100% 샤프에 북열병식은 거론 안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자신이야말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지도자를 상대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했다. 북한이 지난 10일 열병식에서 미봉토를 위협할 신형 무기를 선보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김 위원장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자신의 외교 역량을 자랑할 때 언급해온 북한 레퍼토리의 반복 수준이었을 뿐 열병식 자체에 대한 평가는 일절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플로리다주 샌퍼드에서 열린 유세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김 위원장을 거론했다. 그는 내가 확실히 아는 한 가지는 중국의 시 주석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았다는 점이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을 보라. 우리가 김정은과 할 것이라고 여겨졌던 전쟁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반문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북한과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우려했지만 전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김 위원장과 신뢰를 쌓았고 이를 통해 미국을 향한 북한의 위협을 낮췄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 김 위원장에 대해 그들은 100% 샤프하다라고도 말했다. 뒤이어 바이든 후보는 이들과 비교해 60%에도 못 미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과거보다 진일보하며 미국 본토를 향한 위협을 더 키웠다는 분석이 나오는 와중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미국 인터넷 매체 폭스 소속 기자는 전날 트위터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열병식에 진짜로 화가 나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열병식을 거론한다면 북한과 김 위원장에 대해 강한 경고나 비판을 내놓을 수도 있었겠지만 일단 자신의 외교 성과와 역량을 자랑하기 위해 북한을 언급하던 기존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셈이다. 이런 태도에는 북한의 전략무기 진전을 문제 삼을 경우 자신의 대북 정책 성과를 둘러싼 비판론을 촉발하는 등 오히려 대선 전국에서 불리한 소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 또 오는 11월 3일 대선일까지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서지 않도록 현상 유지의 방점을 찍은 듯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실제로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